안녕하세요, 닥터혜자입니다. 수술방에서 찍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이게 저희 병원 수술하시는 분들이 환복하시는 환자복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가 수술 예약을 하시면 이제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도 하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에요. 왜 그걸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수술 당일날 수술방에서 수술 준비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리얼하게 설명드리려고 환자복 한번 입어봤습니다. 수술 예약을 하시면 어떤 병원이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 전 주의사항이 적혀있는 카드를 아마 받게 되실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적혀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 금식이에요. 수술 예약 시간으로부터 수면 마취는 5시간, 전신 마취는 8시간 전부터 물 포함 금식해주세요 라고 써 있는데요. 수술 중이나 혹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구토, 그로 인한 호흡곤란이랑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원래 기도랑 폐에는 공기만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배가 이제 막 부르고 음식이 차 있는 상태에서 누워서 수술을 받다가 구토가 올라오거나 해서 음식물이 역류하면 기도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고, 물리적으로 기도를 막거나 쓸데없는 기침을 유발해서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금식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 건 생긴다면 치료도 어렵고, 그리고 의외로 사망률도 되게 높은 그런 폐렴이라서 금식을 꼭 해주시는 거는 2번, 3번,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젤네일. 요거 왜 하지 말라는 걸까요? 자, 요 기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사실 우리가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심장 뛰는 거, 호흡, 그리고 산소 포화도, 혈압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바이탈 사인 모니터링 기기인데요. 특히 수술할 때 숨을 잘 쉬는지 환자의 가슴이나 진짜 호흡을 보기도 하지만 혈중의 산소 포화도가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요거 손가락에 끼운 경험 다 한 번씩 있으실 거거든요. 요렇게. 이런 집게 같은 장치를 이제 요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의 산소 포화도는 97이네요. 이런 경우에 여기에 시끄러우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두꺼운 젤네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걸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서 빨간 빛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빛을 이제 투과시켜서 손톱 아래 말초혈관에 있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두꺼운 젤네일이나 색깔이 너무 진한 매니큐어를 바르신 경우에는 이걸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니큐어는 다 지우고 오시고 또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띄고 오시는 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착용한 액세서리 있다고 하면 그거 다 빼고 오시라고 하고, 사실 속옷도 금속 후크가 있거나 하는 건 다 벗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피어싱 아무리 빼기 힘든 것도 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울면서 저랑 같이 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도대체 그거는 왜일까요? 이 펜 같은 기구로 수술을 할 때 이제 피가 나는 부위를 지혈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을 이제 박리하는 그런 이제 봅이라고 하는 기구예요. 이게 고주파를 사용을 해서 지혈을 하는, 수술을 하는 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지혈 기계인데, 수술을 하실 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차가운 이렇게 촉촉한 스티커를 보통 다리에 이렇게 붙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몸에 이렇게 고주파가 한 바퀴 돌면서 이 지혈을 하고자 하는 부위를 탁 이제 지져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럴 때 만약에 금속, 피어싱, 귀걸이, 반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돌다가 그 부위가 전도가 되니까 주변 부위에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제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힘든 피어싱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꼭 제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수술하실 때는 꼭 링겔을 맞죠. 이게 사실 수면 마취 약이 들어가는 정맥 통로를 잡는 거, 그게 1순위고요. 두 번째는 응급 상황 때 필요한 수액이나 약물을 수여하기 위한 통로도 되고, 필요한 항생제나 소염제, 진통제 등이 들어가는 그런 통로도 돼요. 근데 이제 링겔을 맞으실 때 항상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남편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링겔 맞으면 이 안에 쇠바늘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여기에 직접적으로 바늘이 꽂혀 있다는 생각에 이 링겔 자체를 더 두려워하시고 이 부위가 더 아픈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게 이제 혈관용 카테터인데요. 요거는 다른 주사 바늘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얘는 이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얘는 되게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이거든요. 이렇게.
혈관을 뜰 때는 얘가 힘이 없으니까 반으로 혈관을 뚫어서 들어가고, 다음에는 얘는 빠지고 이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관만 혈관 안에 남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움직이셔도 혈관에 손상이 되지 않고, 얘네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혈관이 찔리거나 그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부위를 너무 과하게 움직이시면 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렇게 꺾이거나 해서 이 길이 막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링겔을 다시 맞으셔야 하는 아픔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조심은 하시되 너무 큰 공포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요거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 전에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병력이랑 복용약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링크를 띄워놓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용약이랑 금식 이런 걸 잘 하셔서 수술이 잘 마치고 나시면 귀가하실 때 교통편 요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가운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네버. 내가 되게 멀쩡한 것 같고 막 이제 다 기억날 것 같고 하시더라도 수면 마취를 한 당일에는 약물이 몸에서 다 대사가 돼서 빠져나게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나만 다칠 수도 있고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모두에게도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일에 운전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제 이용해서는 얼마든지 귀가가 가능하시니까 차는 놓고 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수술까지 이렇게 마치시고 귀가를 잘 하셨다면 이제 병원에서 안내드린 대로 치료를 오시고 냉찜질도 하시고 요 첫 일주일간을 잘 보내시면 되는데, 아마 요 첫 일주일이 진물도 나는 것 같고 붓고 아프고 거울 보면 심란하고 가장 마음과 몸이 힘드실 때가 아닐까 싶어요. 이 기간 동안 좀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는 애프터 키트를 잘 만들어 봤거든요. 이게 바로 애프터 키트인데요. 먼저 호박즙 2팩. 성형수술하면 호박즙이죠. 저는 수술도 안 했지만 맛이 괜찮아가지고 하루에 한두 팩씩 배고프고 당 떨어질 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하고 못 씻고 건조해진 피부에 이제 즉각적인 수분을 충전해줄 수 있는 저희 병원에서 만든 일루미네이션 마스크팩. 사실 직후에는 못하지만 세안하시면서 각질이랑 이런 것들 많이 생기거든요. 수분 부족으로. 그때 쓰시면 좀 쏠쏠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냉찜질, 온찜질 둘 다 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찜질팩. 수술하고 3일 동안은 얘랑 같이 사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냉찜질을 하시면서 이게 들어가 있고요. 뭐 못 드시고 수면 마취 하고 나시면 그렇게 입이 쓰고 깔깔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쓰실 수 있는 가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댁에 가셔서 특히 뭐 눈이나 이런 수술하셨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안 떠지거든요. 진물이랑 눈곱이 엉겨 붙어서 그때 약간 쓰실 수 있게 약간 불려서 눈곱 살살살살 떼실 수 있는 롱다리 면봉이랑 멸균 꺼즈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프터 키트랑 함께 사실 일주일 정도라는 이 고비의 시간만 잘 보내면 그래도 모양이 조금 보이고 이제 세안도 하실 수 있고 하시면서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께만 증정해드리는 거라서요. 수술 예정이신 분들은 병원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환자의 마음으로 이곳에 쓰니까 여기가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수술 전 주의사항,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